네, 부산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조금은 예리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미숙씨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다뤄볼 텐데요. 먼저 얼마 전에 남구 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뇌물 등 혐의로 파면된 공직자가 새 이사장에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예, 남구는 얼마 전 시설관리공단 제2대 임원진을 임명하는데 이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2013년 부산시 체육회에서 근무할 당시 금품을 수수하고 시 체육회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이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뇌물과 횡령으로 다른 기관에서 파면된 인사를 굳이 공공기관의 이사장으로까지 임명을 하다 보니 논란이 된 것이고요. 거기다 이사장이 임명된 사람의 경우 부산시 체육회에서 전국체전팀장, 훈련팀장, 북구구민체육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면서 체육 관련 업무에 주로 종사했는데 물론 이제 남구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 체육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설 관리를 하는 이사장의 역할에 적절한지 의문이 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남구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남구청은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파면 후 5년이 지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3년째 적자인데다가 경영평가도 최하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공공성 전문성이 고려돼야 하지만 다른 부분도 아닌 뇌물과 횡령 전력이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하는지 이 사람 위에 정말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은 사람이 부산에 없는 것인지 공직에 대한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2022년 10월 출범한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3년 연속 부채 규모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입니다. 올해 6월까지 남구시설관리공단 업무상 자료를 보면 사업 운영 수익금은 40억 원이고 운영 지출비는 7억 원으로 상반기에만 7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설립을 2022년에 했으니 2023년 남구가 지원하는 예산은 97억 원이었고요. 2024년은 124억 5천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29억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42개 기관 중 종합순위 39위를 차지하는 좀 경영평가 면에서도 성적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용은 어떻게 합니까? 예, 공단 설립 이후 일부 시설 이용자 수는 늘어났습니다. 백운포 체육공원 이용자 수는 2024년의 경우 2023년 대비 3,000명 증가했고요.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이용자는 5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와는 또 달리 국민체육시설센터, 오륙도 스카이워크, 실내 빙상장 등 이용자가 제자리에 걸음이거나 소폭 줄기도 했습니다. 남구가 지원하는 예산은 늘고 손실은 계속 발생하지만 3년간 지원수가 배로 늘면서 인건비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직원이 14명에서 2024년에는 28명으로 늘었고요. 같은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는 2023년 70명, 2024년 75명, 2025년 81명으로 증가해 인건비는 2023년에 37억 원, 지난해 올해 각각 5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구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공단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구에서 해왔던 일을 시설공단을 설립했다면 구민의 이용자 시설 이용수가 매우 늘거나 서비스질이 올라가서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데요. 이용객 수만 보면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공단을 설립한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남구시설관리공단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기능이 정확히 뭔지 설립 전에는 그러면 이 기능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던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남구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남구 국민체육센터 1관 그리고 2관, 백운포 체육공원, 남구 빙상장, 종량제 봉투, 대용량 폐기물, 공영 주차장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공단 설립 전은 구청 내부 부서인 사업소 체제였을 때는 지금보다 업무 범위가 작긴 했지만 기간제를 제외하고 직원이 16명에 불과했습니다. 16명으로 공단이 하는 시설 관리 운영이 가능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업무가 늘어났다면 남구청의 재정을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보다는 직원 수를 늘려 관리와 운영을 전문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합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 중 2곳 시설의 이용자가 늘긴 했지만 나머지 이용자 수는 그대로인 것을 감안하고 이사장 급여, 별도로 들어갈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등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거기다가 2025년 기준 남구의 재정 자립도가 17.07%입니다. 자치구 전체 평균 27.4%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굳이 공단을 설립할 이유가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동구도 지난 3월에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동구는 남구보다 재정 자립도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2025년 기준 재정 자립도가 동구는 14.8%입니다. 남구의 재정 자립도가 17.07, 자치구 평균 27.4보다도 낮은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재정 자립도를 떠나서 재정 상황이 불안해 긴축 재정 압박이 있고요. 공무원 연가 보상을 5일까지 한정하는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 지난 9월 동구의 오후 5분 자유 발언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동구가 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하겠다는 사업을 보면 남구보다 사업의 수나 내용도 좀 적고 문제가 더 있어 보입니다. 체육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사업, 그리고 8세대뿐인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업을 위해 동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남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동구시설관리공단은 운영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처럼 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가능한 사업을 굳이 공단을 추진함으로써 안 그래도 불안한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고스란히 동구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동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보훈성 인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예, 남구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사 문제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동구청장의 보훈 인사 논란입니다. 동구시설관리공단 추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조례 만들기 전부터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이미 일각에서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동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현 구청장의 이제 전 구청장이겠네요. 선거 캠프 출신으로 전문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보훈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소문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공단 설립보다 4달이나 빠르게 이사장 임명을 준비하고 있는 데다가 이 논란이 있을 때는 김진홍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 동구청장의 알박기 인사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0월 2일 김진홍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김진홍 국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동구는 시설관리공단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 임시회에서 한 의원이 공단 설립을 유예할 것을 호소하기도 예. 했는데요. 뭐 이런 호소나 아니면 뭐 여론이나 아니면 동구청장의 입지 때문이었는지 동구시설관리공단은 우여곡절 끝에 일단 추진이 유보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동구 임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양하는 조례, 이제 각 업무를 하고 있는 또 개별 조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양한다는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조례가 모두 보류가 되었습니다. 네. 그 조례 보류가 되면서 시설공단 추진은 곧바로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9월 임시에서 의회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구가 난색을 좀 표하다가 갑자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원래 하기로 한 날짜를 또 어겨서 그 날짜를 연기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청문회 취소를 의회가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조례 사항이 아니라 그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그리고 한 차례 연기된 후 결국은
취소된 점을 보더라도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논란을 인정하거나 혹은 구가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된 것입니다. 네. 남구의 나쁜 선례를 타산지석 삼아서 제대로 검증을 통해서 추진하든지 철회하는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남구나 동구에서 하고 있는 이 시설관리공단 사업이라는 게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하는 걸 이 사업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남구와 동구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남구와 동구 외에도 16개 자치구 중에 부산 진구는 부산진문화재단, 금정구는 금정문화재단, 그리고 기장구는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연제구는 연제구 상권 활성화재단 등의 별도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까는 우리가 이제 예측이나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예. 명목상으로 보면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니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각종 인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 논란을 보면 좀 보온성 인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추정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 시절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있다. 건물을 세우거나 이런 이제 공단을 하나 세우면서 그런 자기의 업적을 가시할 수 있고 이런 업적들이 다음 선거에서 공천 혹은 경선 또 직접적인 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활용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봐집니다. 예. 자, 끝으로 관련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시민사회 언론의 감시가 계속 있었습니다. 구에서도 감시가 있었고요. 근데 구청장이 이를 듣거나 아니면 이 일을 들으면서 좀 개선을 하거나 수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정치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비판이 있더라도 자기는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공천만 받으면 다시 구청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다. 그래서 구에서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몇 차례 보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 그 피해가 이를 추진한 구청장과 일부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구민, 나아가서 부산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문성 없는 인사 논란, 현재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 굳이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므로써 구민에게 돌아갈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계속 재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용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다 구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런 비판이 있으면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안 하거나 아니면 등한시하고 여기다가 또 재정이나 사업을 투여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그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그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구청이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